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과정을 맡은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를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또한 사람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해주며 사람을 결국에는 이제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동물매개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매개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알기 전에 이 치료의 개념 또한 어떻게 인간과 동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치유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류, 사람은 목적에 따라서 동물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가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화는 목적에 따라서 동물을 사육한 게 가축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제일 먼저 길들여 함께 생활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 강아지죠, 강아지. 지금은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 저는 표현을 개라고 하겠습니다. 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여 함께 생활한 동물이 개이다. 기원전 12,000년 전에 구석기 원시인들이 이미 개를 길들여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제 화석이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얽으시면 될 겁니다. 그때 12,000년 전에 어떻게 개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여 함께 생활한 동물은 개이다. 그리고 12,000년 전에 구석기 원시인들이 개를 길들여 함께 생활한 것이 화석이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개를 길들일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지키거나 사냥에 도움을 주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사람은 뭐죠? 집단,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집단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로부터 공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개의 도움을 받아서 야생동물의 공격부터 지켜냈다. 또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냥에서 먹고 사는 그런 수렵 채집 생활이기 때문에 사냥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개를 길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원시의 무덤에서 온전한 개뼈가 발굴된 예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길들여져 키운 동물이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그 화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의 무덤에서 함께 나온 개뼈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구석기 원시인조차도 개와 교감을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로 여겼다는 사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려동물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죠. 여러분들도 개 키우신 분도 있을 거고 고양이도 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신 분은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길들인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상호교감,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교감이 가장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매개 활동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할 때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아지는 즉 개는 인간과 상호교감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현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개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한번 볼게요. 고양이는 기원전 약 5,000년 전에 가축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가축화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축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축화가 됐냐?
우리가 식량으로부터 곡물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곡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식량을 쓸 수 있죠. 근데 식량을 생산하면 이제 많이 쌓일 거잖아요. 이거를 둘 수 있는 창고가 또 필요하고 있죠. 창고에 우리가 식량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 쥐가 모여들고 이 쥐가 이 저장된 곡물을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를, 그 식량들이 없어지고 쥐가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가축화시켰고, 이후 왕실이나 귀족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사람과 상호교감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간 동물의 유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HAB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어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인간과 동물의 유대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는 동물과 사람과의 끈끈한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대감, 유대관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쌍방에서 생기는 거죠. 이 동물의 유대는 어떻게냐? 정신적, 유체적, 신체적으로 생기는 좋은 효과를 인식하여 사람과 동물 간의 쌍방 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양자의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이 동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식적, 육체적, 신체적으로 생긴 좋은 효과를 통하여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동물 매개 치유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 유체적, 신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또 내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또 내담자들이 많이 바뀌고 신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인간과 동물 유대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사람의 치료, 즉 동물에게 치료가 수행되고 있다. 동물에게 치료,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정신적, 유체적, 신체적으로 생기는 좋은 효과를 통하여 사람과 그다음에 동물과의 또한 내담자의 그런 행복과 내담자의 정신적, 유체적 증진을 하는 것이 동물에게 치유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치료와 동물의 치유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치유 활동, 동물의 치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잉아 개의 유대입니다.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알 겁니다. 강아지는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사람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사람은 내가 쟤를 싫어. 그걸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적당히 그냥 손만 유지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걔는요. 한번 보호자 또 한번 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들 용어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 동물과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움과 정신적 위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과 정신적 위안을 통하여 다양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게 이제 아까 동물 매개 치유 활동이라고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개의 유대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치 이야기라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한 번 더 이제 상기시켜 주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 관계를 또한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치는 일본어인데 하치 또는 하치코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 하치 이야기는 기르던 주인이 죽은 뒤에도
역 앞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일화로 유명해진 일본의 개입니다. 품종은, 하치의 품종은 아키타견이라고 해서, 이건 일본에서 나는 일본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키타견으로, 충성심을 높여서 춘경 하치공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서 널리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치 이야기는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우에노 교수입니다. 우에노 교수. 이 우에노라는 교수가 아키타견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키타견 좋아해서 여러 번 길렀지만 뭐 전번이 뭐 집을 나가거나 뭐 잃어버려 해서 뭐 상심하는 차에 몸이 약한 하치를 이제 얻어오게 되고, 이 몸이 약하니까 극진히 보살폈죠. 뭐 정말 아프면 뭐 이렇게 막 해주고 이렇게 많이 극진히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런 우에노의 노력으로 하치는 다시 건강을 찾았고, 다 성견이 된 뒤에는 매일 문학까지 우에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사랑이 깊어서 우에노를 계속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야까지 따라가고, 또한 또 퇴근할 때는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우에 교수가 1925년 5월 21일에 교수니까 교수 회의를 마치고 뭐 다른 교수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뇌출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뇌출혈이 정말 위험한 건데, 그것도 급성으로 왔는데 그래서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야역에서 계속 기다린 거죠. 우리 보호자가 언제 오나, 우리 보호자가 어제나 언제 올려나 계속 기다리다가 3일 동안을 이제 음식을 전폐했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기다렸지만 주인이 나오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헛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호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제도 시부야역에서 계속 마중을 나갔던 거죠. 이때까지 하치는 이제 자기 보호자가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이제 한 분이 하치가 계속 여기 있으니까 떠돌이개인 줄 알고 잡아가거나 장사에 방해된다고 상인들이 하치를 구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개 보존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한 사이토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인들에서 구박받는 하치를 보게 된 거고, 하치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1932년 10월 4일 날 아사히 신문에 하치 사연을 귀고한 글, 늙은 개 이야기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게 세간에 알려져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일을 좀 계속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문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갈 신문이었다 보니 덕교는 물론 일본 전국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감동한 조각가 안도 데루가라는 사람이 이 하치의 조각상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아까 사이토 히로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서 하치의 동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치코, 그 하치 동상이죠. 동상의 이제 제막식에는 이제 하치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참석했지만 계속 보호자를 계속 이렇게 기다렸죠. 시부야에 나가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935년 3월 8일 날 이제 하치에게 치명적인 이제 병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제 필라리아라는 이 병 원인이 되어서 11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1살이면 되게 막 건강하고 젊게 뛰어놀 나이인데, 그때 이제 필라리아는 이런 병에 걸려서 1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치 이야기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보시면
더 큰 감동이 이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제 하치야게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오수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수는 이제 지방 이름이고요. 그냥 이름 없는 개. 그래서 오수 지방에 사는 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수의 개는 이제 화재죠, 화재. 화재에 진압을 해서 주인을 구한 개에 대한 민담 중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된 민담이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의 지명 유래와 관련된 지명 유래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수라는 거는 딱 보실 때 뭐 감이 오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북 임실군의 오수면에 지명된 이야기도 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옛날 전라도 남원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처자식 없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개랑 한 마리는 또 같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인은 이 개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보았고, 이 개는 주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노인이 이웃 마을에 이제 잔치가 벌려져서 이제 개를 데리고 한번 잔치방에 가서 술과 안주를 뭐 이렇게 거나하게 마시고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불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뭐 술을 마셨으니까 취했겠죠. 오는 길에 들판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개가 풀밭에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해서 들어 눕고 좀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그냥 잠이 든 거죠. 그리고 그 개도 주인 옆에서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잤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 불씨가 남아있겠죠? 이 불씨가 바람에 불어서 들풀에 붙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불 때문에 화재가 났고, 이 화재가 또한 바람이 불어서 화재가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는 짖어서 이제 주인을 깨우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술이 취해서 거나하게 취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개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켜본 개가 이 노인이 누운 자리까지 불길이 번지자 개는 개울로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적시고 돌아와서 주인이 자는 자리 주변을 뒹구며 풀을 물로 적신 거죠. 왜? 물을 적시게 되면 불길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제 잠에서 깬 노인은 어떻게 해요? 주변 보니까 풀밭이 탄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서 주변 보니까 개는 불을 끄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는 타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고을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이 사건을 듣고는 화상 입은 개의 시선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도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들고 온 지팡이를 비석 삼아 개의 무덤에 꽂아두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 지팡이가 가지를 뻗어서 잎을 내고 뿌리를 내면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개고자를 써서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게 지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수개라든지 이렇게 하치야게를 보면서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는 정말 이 정도까지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졌고요. 또한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정말 사람과 개의 유대관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강아지, 우리 반려견 또한 내가 강아지와 어느 정도까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불끝 다시 돌아와서 동물의 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은 오랜 세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밀접 관계에서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동물의 존재는 다양한 틀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항상 동물에 의해 매개되어지는 인간 삶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제한 인간 삶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인간을 제외시킨 동물의 삶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치료는 여러 학자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치료는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하여 사람 대상자의 치유 효과를 얻는 보완 대체 의학적 요법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명예 치료는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하여 사람 대상자의 치유 효과를 얻는 보완 대체 요법이라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치료 도우미 동물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대상자 또한 집단원,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돕는 것이 이제 동물명예 치료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명예 치료는 동물명예 시민 상담사, 치료 도우미 동물, 집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목표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동물명예 중재 범위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크게는 AAI, 그 다음에 AAA, AAT, AAE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이 큰 틀에는 이제 AAI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AAI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I는 동물명예 중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상, 개발, 실행, 평가로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요. 각 구상, 개발, 실행,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동물명예 중재, AAI. 아까 똑같은 거죠. 동물명예 중재는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개요 활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명예 중재는 동물명예 활동 플러스 동물명예 치료 플러스 동물명예 교육 플러스 기타 동물 활용 활동이 이 AAI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에 AAA입니다. 동물명예 활동입니다. 아까는 중재였고 이제는 활동입니다. AAA는 활동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A는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사후 반응을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적 목표와 과학적 평가 과정이 부재된 치료적 목표가 아니죠. 활동이기 때문에 치료적 목표가 아니고 과학적 평가 과정이 부재 없는 동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동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AA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없어도 이 동물명예 활동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없이 진행되는 활동이 이제 AA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T, 동물명예 치료입니다. 아까 동물 활동이었고, 이건 치료. 대상자의 목표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준비와 그다음에 과학적 평가 등이 잘짜여진 계획된 치료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니멀 어시스턴트 테라피잖아요. 테라피는 치료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AA는 활동,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 없어도 되는 활동. 하지만 AAT는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치료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AT는 치료동물 동물과 펫파트너, 그 다음에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대상자 간에 이루어지는 치료이며 목표 지향적인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동물명예 치료는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도우미 동물, 그 다음에 펫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명 내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대상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AAE 동물명예 교육입니다. 교육. 여기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동물명예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물명예 심리 상담사가 전문 지식 활용하여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목표의 교육.
아까 치료고, 그냥 AA는 이제 활동이고, AAT는 치료고, AA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교육 목표 달성한 프로그램 준비와 과학 집행과제 달성인 계획된 교육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E는 education,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교육을 목표로 한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는 많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내담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됐고요. 동물 매개 중재 활동의 목표가 되는 증상이나 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매개 신상담사,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나시면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가 될 거고요.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는 예전에는 동물 매개 치료사라고도 많이 불렀지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뀐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치료도우미 동물, 여러분 동물 매개 중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이 치료도우미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도우미 동물은 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수의학적 관리라든지 훈련, 동물복지 기준을 이제 다 만족하는 동물로서 이 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에 합격하고 이 치료도우미 동물로 인증된 그 동물이 이제 치료도우미 동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치료도우미 동물에는 치료도우미 견과 치료도우미 고양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중에서도 치료도우미 견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펫파트너. 펫파트너는 동물 매개 치료 활동에서 치료도우미 동물과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이제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펫파트너라는 이런 자격도 있지만 보통 이제 훈련사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일부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분들이 이렇게 치료도우미 견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제 펫파트너로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 동물 평가사, 동물 매개 치료 활동에 있어서 치료도우미 동물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 말 그대로 도우미 동물 평가사입니다. 치료도우미 동물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춰서 치료도우미 동물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행동 상담사, 이 동물행동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동물행동 상담은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강아지는 문제행동이 많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동물행동 상담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동물 매개 상담사는 펫파트너 분들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펫파트너들이 치료도우미 동물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펫파트너 분 중에 이 동물행동 상담사를 같이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행동 상담사와 펫파트너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매개 활동에 있어서 적용 분야에 따른 분류가 좀 있는데, 동물매개 심리치료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매개 심리치료는 이제 심리치료를 목표로 하는 동물매개 활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물매개 재활치료 목표로 하는 동물매개 중재 활동입니다. 동물매개 심리상담 목표로 하는 동물매개 중재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한 동물매개 교육이죠. 대상자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물매개 중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좋은 점이 좀 있는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좋은 점을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혈압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감성적 모두를 풍부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사람들과의 사회 과정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과정을 좀 쉽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동물에게 심리상담사가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혈당 체크를 빠짐없이 유지하고 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워서 감수성이라든지 정말 많이 발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맥의 치료의 이해와 그다음에 동물맥의 치료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의 이점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배웠으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잘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이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동물맥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큰 수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